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이 서울 및 주택시장들의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이어서 강도 높은 이 수요 규제책, 바로 9.13 대책과 그리고 이제 9월 21일 공급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주택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정책의 집중 타겟이 된 게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거래 실종, 거래 공백 상태에서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급등한 곳에서는 이미 호가 하락과 그리고 매물이 어느 정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연말쯤 되면은 이 기준금리가 또 올라갈 거다 예상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주택시장에 충격파가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분기 10월, 11월, 12월 2018년 4분기가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하락으로 이어질지 이 6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9.13 대책이 나오고 추석이 지난 후에 과연 이 수요 억제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규 구매 심리는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주변만 봐도 뭐 재책이 이렇게 연이어 강하게 나오는데 하락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심리는 좀 위축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매물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도 관망 포지션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 공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건이 약간 돌아도 더 이제 하락을 기대를 하는 매수자들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이렇게 내놓기보다는 워낙 양도세 중과가 크기 때문에 이 증여하고 임대 등록 등 이 절세 노선을 선택을 할 것이고, 이 와중에서도 양도 차익이 많지 않은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해서 주택 수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4분기에는 뭐 상승의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등 이 조세, 세금 규제안의 국회 통과입니다. 이 9.13 대책의 중심은 아무래도 종부세, 즉 보유세 인상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상승이나 하락이나 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당은 이미 1주택 중산층까지 이 세금 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규제안이 국회 통과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난항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하고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 효과죠.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했다 풀렸다 규제했다 풀렸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주택 보유자분들은 이 버티는 사람들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봐도 이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세금 규제안이 꺾이거나 약화된다면은 이 약발은 크게 먹히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정확히 포지션을 잡겠죠. 자, 세 번째는 이 9.21 대책에 나왔던 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과연 어디에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지에 따라서 크게 서울 및 기존 시장들의 위축이냐 또 상승이냐 이것들을 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이제 광명 시흥, 예전 이 보금자리 주택지죠. 그리고 하남, 감복, 과천, 안양, 고양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보다 더 뭐 가깝다 이렇게 벌써 뭐 힌트를 줬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지역들의 20만 호가 다 뭐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내에 한 곳에서 두 곳 정도는 공개 예정입니다. 이 9.13 대책, 수요 억제책 플러스 이렇게 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의 신도시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새로운 지역, 좋은 입지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청약 대기 수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대기 수요들이 늘어난 만큼 이 기존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3기 신도시의 공급 입지에 따라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네 번째는 전세가 상승 우려입니다. 일단 뭐 조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뭐 전가되는 거는 둘째 쳐도 지금 매매 수요를 전세 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또 매매가가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조정 전에 이미 서울 및 수도권 가격대가 많이 뛰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 강한 조세 정책과 공급 대책의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 전세 시장의 불안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은 뭐 이미 전세는 잡혔습니다. 전세가는 잡혔죠. 최근 2년, 3년간 이 매매도 굉장히 많았고 갭 투자하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사시는 분들이 전세 껴놓고 사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미 2020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매매를 하려는 수요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어,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020년까지 물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뭐 폭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대기 수요와 그리고 청약 이렇게 3기 신도시도 있지만 올 10월 달부터 나오는 청약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청약 대기 수요에 이분들은 1순위를 유지를 하려면 이제 무주택 요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세로 머물 경우에 당연히 전세가 상승에 무게가 더 줄 수밖에 없죠. 자, 다섯 번째 변수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이야기만 하면 좀 약간 겁도 나는데요. 이 여당은 미국과의 이 금리 역전 문제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이제 외환 관리와는 별개로 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유동성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이미 기준 코픽스가 12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시중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뭐 주택 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또 올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연내 5%까지 이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 기존의 913과 9.1 공급 대책 플러스 이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가지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감소를 하겠죠. 수요 감소와 이 수요 감소는 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 자체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내년 주택 공시 가격이 과연 얼만큼 오를 것인가 이게 또 주요 변수입니다. 이 주택시장을 강타할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공시가격 인상인데 이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지만 공시가격에는 없습니다. 이 기존에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뭐 상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가격에는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미 내비쳤죠. 내년에 공시가를 크게 올리겠다. 현실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바로 내년에 지금 집값으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는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인상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의 인상은 이 모든 주택의 보유자의 재산세까지도 큰 폭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재산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 주택시장이 상승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불구하고 뭐 계속 보유 포지션을 유지를 하겠지만, 이게 뭐 관망 내지 하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이것마저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주택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뭐 수입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수입이 없고 은퇴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납부하는 이 재산세, 에, 그리고 이 종부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얼마만큼 이 공시가격이 인상될까, 여기에 따라서 얼마 안 올랐거나 또 많이 올랐거나, 여기에 따라서 또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4분기, 2018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부동산 주택, 특히나 서울 및 수도권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하락시킬지에 관한 이 6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뭐 올 하반기 그 4분기에는요, 이 거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거래 절벽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 청약은 여전히 뜨거울 것입니다. 올 10월부터 뭐 서울 및 수도권의 청약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약 자체가 굉장히 뜨거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10월부터 서울은 뭐 용두 5구역, 그리고 또 이 북일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북일에도 청약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 시장 굉장히 뜨겁다고 또 뉴스가 뜰 거예요. 뭐 경쟁률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뉴스 뜰 겁니다. 이것이 또 어떤 촉매제로 활용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뭐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3기 신도시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크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6가지 변수가 있으나 올 12월까지는 보셔야 된다. 관망을 좀 해라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여전히 덜 오른 지역, 내 집 마련이라면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고 1순위고 뭐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생각들, 뭐 반대, 찬성 다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좋으니까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들 중에서 제가 댓글 남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다가 댓글 구경하시다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대신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좌측과 우측에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다른 영상도 나오니까 클릭하셔서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운데 버튼이 구독하기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